비대면 박람회가 청주에서 첫 선을 보였습니다. 코로나19를 예방하면서 소비를 촉진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충주 수안보에 온천 워터파크 조성이 추진됩니다. 국비 공모를 따내는 게 관건입니다. 올해 6월 충북의 평균 기온이 관측사상 가장 높았습니다. 평균 최고 기온은 28.4도에 이르렀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속해서 충북 지역 뉴스입니다. 코로나19 불황이 너무 길어지자 모임 자제를 당부했던 정부와 지자체까지 소비 촉진 이벤트를 주도하고 나섰는데요. 코로나 확산 우려 때문에 비대면 방식이라는 조금 낯선 박람회가 청주에서 첫 선을 보였습니다. 심충만 기자입니다. 전국에 100여 개 중소기업 제품들이 진열된 대한민국 동행세일 행사장. 여느 박람회처럼 부스마다 제품은 가득한데 판매원이 없습니다. 당연히 안내는커녕 어서 오라는 인사말조차 없습니다. 뭐가 좋다 얘기를 해야지 좀 그런 게 나는데 그렇지 설명을 안 하니까 그렇죠? 제품 설명과 판촉은 현장 쇼핑 호스트의 라이브 방송이 대신하고 배송비 무료입니다. 쏩니다. 네. 물건을 사려면 무인 부스에서 QR코드를 찍어 직접 온라인으로 결제하는 방식입니다. 점원이 있으면 아무래도 그냥 보고 살까 말까 하다가 꼭 사야 될 것 같고 이런 부담감이 있는데 여기는 그냥 제가 선택할 수 있으니까 부담 없이 그건 좋은 것 같아요. 중소벤처기업부를 중심으로 한 정부가 소비 회복을 위해 전국 6개 지점에서 선보이는 비대면 박람회입니다. 불황이 길어지니 뭔가는 해야겠는데 예전처럼 다중집합 이벤트는 안 될 것 같아 전에 없던 모델을 내놨습니다. 특히 이제 접촉을 하게 되면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앞으로의 이런 비즈니스는 비대면의 소비가 활성화될 거라고 하려돼서 이렇게 기획하게 됐습니다. 일부 대면 방식의 지역 특산품 판매도 함께 진행되는 이번 박람회는 모레인 일요일까지 이어집니다. 한편 충청북도가 중소상인들을 위해 자체 기획한 할인 이벤트 지원 사업도 오늘 진천 중앙시장을 시작으로 충북 18개 전통시장과 상점가에서 펼쳐집니다. MBC 뉴스 심충만입니다. 옥천에서 코로나19 확진 환자가 추가로 발생하면서 충북도 내 확진 환자가 57명으로 늘었습니다. 충청북도는 옥천의 제조업체에 다니는 40대가 인후통, 발열, 근육통 증상을 보여 오늘 코로나19 진단검사를 실시한 결과 양성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이 확진 환자는 지난 27일 직장 동료인 대전 105번 환자의 확진 판정에 따라 자가격리를 하고 있어 접촉자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경기도 광주시의 36번 확진 환자가 충주의 교회와 식당을 다녀간 것으로 확인돼 방역당국이 접촉자 조사에 나섰습니다. 현재까지 파악된 접촉자 48명 가운데 충북도민은 16명으로 10명은 진단검사에서 음성 판정을 받았고 나머지는 검사가 진행 중입니다. 올해 6월 충북의 평균 기온이 관측사상 가장 높았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청주 기상지청에 따르면 6월 충북의 평균 기온은 22.9도로 평년 21.2도보다 1.7도가 높아 1973년 기상 관측이 시작된 이후 가장 높았습니다. 6월 평균 최고 기온은 28.4도, 평균 최저 기온은 18.1도로 관측됐습니다. 청주기상지청은 6월 초부터 남서쪽에서 따뜻한 바람이 유입됐고 강한 태양빛까지 더해져 평균 기온이 높아졌다고 설명했습니다. 과거에 영광을 잃은 온천 관광지 충주 수안보에 200억 원대 사계절 온천 워터파크 조성이 추진됩니다. 이랜드가 포기했던 와이키키에도 새로운 민간 사업자가 반려동물 동반 호텔을 짓겠다고 나섰는데 국비 공모를 따내는 게 관건입니다. 정재영 기자입니다. 1980년대와 90년대 국민 온천 관광지로 꼽혔던 충주 수안보. 양대 축이었던 와이키키와 스키장이 차례로 문을 닫으면서 옛 모습은 추억이 된 지 오래입니다. 관광객은 5분의 1로 줄었고 그마저도 괴산이나 문경 등 다른 유원지로 가는 길에 들르는 정도. 온천욕을 마치면 딱히 즐길 거리가 없는 게 가장 큰 고민입니다. 놀이시설이 절대적으로 필수입니다. 놀이시설이 전무입니다, 지금. 그러다 보니까 많은 관광객들이 와서도
전부 다 문경, 점천이나 인원들은 다 충주로 다 빠지고 여기서 숙박해놓고선 바로 갑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현재 제일 문제입니다. 충주시가 200억 원을 들여 3년 안에 사계절 워터파크를 조성하려는 것도 이 때문입니다. 실내외 온천욕과 최신 놀이시설이 있는 수영장, 화훼 정원 등이 결합한 새로운 형태입니다. 한편엔 반려동물 수영장과 전용 공원도 만듭니다. 관건은 사업비의 절반을 충당할 국비 지원. 한 자리뿐인 온천 관광 거점 공모를 따내기 위해 대전 유성, 아산 온양과 3파전을 벌이면서 경쟁하고 있습니다. 최고의 수질로 인정받았기 때문에 수안보로 찾는 관광객들에게 최고의 온천수를 제공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도시재생 유지 사업과 농촌 중심지 활성화 사업과 연계해서 온천 관광지를 활성화할 수 있는 최적지가 저희 수안보. 때마침 골칫덩이였던 와이키키를 새로운 관광시설로 만들겠다는 민간 사업자도 나타났습니다. 이달 안에 대금을 모두 치르고 이랜드로부터 소유권을 넘겨받을 예정입니다. 개나 고양이를 데려올 수 있는 반려동물 호텔로 바꾸고 지하 수영장은 빛을 이용한 미디어 아트관으로 만든다는 계획. 수안보가 온천 관광 거점에 지정되면 수백억 원을 더 투자하겠다는 뜻도 충주시에 밝혔습니다. 젊은 층의 수요를 이 수안보 온천 관광지에 좀 끌어들여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민간 사업자께서도 반려동물을 동반하는 그런 그 테마 호텔을 하신다는 계획이 있어서 저희 공모 사업과 딱 컨셉이 맞아서 두 개를 연계시키면 충분히 활성화가 되지 않을까. 수안보 주민들도 시민과 관광객 서명을 받아 문화체육관광부에 공모 선정을 요구할 계획. 한때 정상을 두고 경쟁하다 재생의 갈림길에 선 유명 온천 도시들의 공모 경쟁은 이달 말에 승부가 결정됩니다. MBC 뉴스 정지영입니다. 충청권 리포트입니다. 한때 농어촌 휴양단지로 관광객을 모았었던 충남 당진 도비도가 농어촌 공사의 운영 중단으로 폐허처럼 방치되고 있습니다. 상인들은 더는 농어촌 공사를 믿을 수 없다며 도비도를 살려달라고 국민청원까지 올렸고 당진시도 직접 개발하겠다고 나섰습니다. 김윤미 기자의 보도입니다. 작은 섬이었다가 방조제로 연결돼 지난 1998년 농어촌 휴양단지로 개발된 당진 도비도. 한때 주말이면 관광객들로 북적였던 곳이 지금은 의심스러운 폐허처럼 변해버렸습니다. 농어촌 공사가 운영하던 숙박시설과 해수탕, 전망대 등 시설이 적자 등을 이유로 6년 전 문을 닫으면서 상권이 몰락한 겁니다. 지금은 오가는 사람 찾기도 어렵고 가게들도 버티다 못해 대부분 문을 닫았습니다. 예전에 비해서 한 10분의 1 수준으로 줄은 상태이고 산목숨에 거미줄 칠 수는 없는 일이고 아르바이트도 하고 때로는 막노동 일도 해가면서 농어촌 공사가 수차례 추진한 민간 공모 개발은 모두 실패로 돌아갔고 피해는 고스란히 상인들이 떠안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다시 농어촌 공사가 민간 사업자를 찾겠다며 사업 설명회를 열자 참다 못한 상인들이 도비도를 살려달라며 국민청원까지 올렸습니다. 계속 실패하는 사업을 농어촌 공사는 진행하지 말고 당진시로 토지를 매각하고 당진시가 체계적인 개발을 하기를 저희는 바라는 거죠. 당진시도 기존 방식을 되풀이해서는 성공할 수 없다며 땅을 사들여 직접 개발하겠다고 공사 측에 요청했습니다. 그곳에 지금 여러 가지 한국에너지연수원이라든가 또 지속가능발전연수원 그리고 그 민간 기업에서 그 지역에 컨벤션 이런 제안들을 지금 하고 있거든요. 하지만 당진시의 거듭된 요청에도 농어촌 공사가 민간 사업자들의 제안 등을 검토 중이라는 모호한 답변만 내놓고 있어 도비도를 살려달라는 상인들의 절규는 더 거세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유미입니다. 충청북도와 충주시가 2차 전지 분야 기업인 중원신소재와 대규모 투자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중원신소재는 오는 2024년까지 충주 기업 도시에 1,500억 원을 투자해 생산시설 설비를 확충하고 지역 자재 구매, 지역민 우선 채용 등에 힘쓰기로 했습니다. 충청북도와 충주시는 해당 업체의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행정적인 지원을 하기로 했습니다. 오늘 새벽 0시쯤 청주시 오창읍 중부고속도로 통영 방향 오창휴게소 인근에서 화물차 3대가 잇따라 부딪혔습니다.
이 사고로 맨 뒤에서 들이받은 13.5톤 화물차 운전사가 숨졌습니다. 경찰은 앞선 화물차 2대의 추돌 사고를 미리 발견하지 못해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용접 작업을 하던 노동자 2명이 추락해 숨진 사고와 관련해 건설사 대표에게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청주지법 형사 1단독 남성호 부장판사는 안전발판 등 안전장치를 제대로 설치하지 않아 사고를 초래한 건설사 대표에게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죄를 적용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남 부장판사는 안전조치 의무 소홀로 2명이 숨지는 결과가 발생했다며 다만 유족과 합의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습니다. 청주시 공동주택 재활용품 수집 운반협의회가 재활용품 수거 거부를 예고하자 환경부가 공공수거 카드로 맞대응에 나섰습니다. 환경부는 업계 수익을 위한 단가 조정이 이루어졌는데도 수익성이 높은 품목만 골라 수거하겠다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며 일부가 주장을 굽히지 않을 경우 재활용품 전량을 공공수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청주시 공동주택 재활용품 수집 운반협의회는 플라스틱 페트의 경우 재생원료 단가 하락과 선별 비용 증가로 수거할수록 적자만 본다며 지속적인 수거가 어렵다는 입장이었습니다. 청주 오창 방사관 가속기를 다룰 전문 인력 양성 프로젝트가 시작됐습니다. 충청북도는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과 포항가속기연구소, 카이스트와 서울대, 충북대 등 전국 주요 대학, 기관과 공동으로 청주 가속기 가동 시점인 오는 2028년까지 관련 전문가 양성을 위한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한편 청주 오창 방사관 가속기는 지난 5월 초 입지 선정 직후 곧바로 예비 타당성 조사 대상에 선정돼 이달부터 본격적인 절차가 시작될 예정입니다. 옥천 향토전시관에 보관된 정립 문적이 충청북도 유형문화재로 지정될 예정입니다. 옥천 출신으로 임진왜란 당시 의병을 일으킨 정립 선생이 남긴 일기인 고암기와 계명첩, 교첩, 교지 등 고문서 4점은 당시 지역의 생활과 정치를 알 수 있는 풍부한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충북지역 뉴스였습니다. 고맙습니다.